종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저녁 9시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납니다. 왜 싱가포르로 정해졌느냐 하면은 싱가포르가 북한하고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 국가입니다. 특히 이광요 수상이 발전시킨 아주 대단한 도시국가입니다. 이광요 수상은 몇 년 전에 타계했지만은 특히 미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이 동아시아 중국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벌어질 트럼프 김정은 회담. 김정은으로서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4,000km 이상 날아가는 비행기가 지금 북한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싱가포르까지 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합의가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예비적 접촉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의제를, 아젠다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천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우리는 완전한 핵 보유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는 더 실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한다. 전 정권과 같은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이러한 핵 동결 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의할 수가 있었느냐? 두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었느냐? 그 매개는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책임질 사람은 남과 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이 아닙니다. 그 말에 아주 불길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합의가 될 것이냐 할 때 우선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담을 하면은 절대로 한쪽에서 다 몫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두 사람의 천명된 입장으로는 하나 가능한 방법을 굳이 찾는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좋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시한까지 정합니다. 그 절차도 정합니다. 검증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줄까요?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을 줘야죠.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체제 보장해달라. 적대 정책을 포기하라. 적대 정책 포기하라면은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해우수산 철거하고 등등 이렇게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체제 보장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재를 완화하라는 그런 뜻이 지금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제재를. 자, 이것을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 메시지를 북한한테 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한국이란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등등을 만약 실천에 옮긴다면은 한국은 안보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대신 북한의 핵이 없어지지 않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죠. 북한이 과연 핵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타격할 정도는 어디에 숨겨 놓을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북한은 한국을 때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가지면은 한국은 북한에 종속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종속돼 가지고 북한이 지금 경제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뽑아 쓸 수 있다. 빨대를 꼽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뽑아 쓸 수 있다. 그 합의가, 그런 유의 합의가 사실은 판문점 선언에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그리고 공동 번영한다. 남북한을 균형 발전하도록 하려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의 한 반 정도는 북한에 줘야죠. 그래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공동 번영이라고 해요. 이런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제일 반대하고 나서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고 트럼프에게 말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수상만이 예컨대 한미일 동맹 약화시키는 건 안 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뿐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수상이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김정은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별 부담 없이 한국을 희생시킴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즉 북한이 미국을 때리는 ICBM은 더 실험 안 하겠다 또는 폐기하겠다는 약속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회담에서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따라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회담에서 승리하고 한국인은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자신의 승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한국인의 안전, 생명, 재산, 자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국인이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폐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달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당의 결정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독재자라고 해도 북한 노동당 소속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도된 대로 따른다면은 김정은은 당이 결정한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주겠다.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김정은이가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타도될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무엇이든지 팩트를 알려면은 그 정보의 원천에 접근해야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의사항을 읽어보면은 느낌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절대로 완전한 핵폐기를 할 수 없겠구나. 스스로 발을 묶었구나.
손발을 묶었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트럼프와 만나더라도 과연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겠느냐? 이 발표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을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북한 노동당의 발표문입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 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 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통보하시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선포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혁명에 유리하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화하는 공산혁명을 말합니다. 공산혁명에 유리하게 되었다. 왜냐?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즉 북한의 핵무력은 목적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까지 먹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 정치 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 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즉 핵무장 능력이 북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 승리는 조선노동당의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 조선인민만이 이룩해낼 수 있는 빛나는 승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핵무장을 칭찬하는데 김정은이가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권력 유지입니다. 권력 유지를 하려면 노동당의 뒷받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민의 뒷받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헌신짝처럼 벌릴 수가 있습니까?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내적인 말이 대외적 말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는 이야기 있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온 군수공업 부분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으며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시었다. 이렇게 해놓고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고요? 우리 당 병진 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금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고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고한 보장을 바로 이 핵무장력이 보장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걸 포기하면은 후손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이 전원회의의 결론은 이제는 핵무장국가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주력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재를 해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으로부터 뜯어 먹어야 됩니다. 또 중국의 제재를 무너뜨려야 돼요. 바로 그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핵을 포기하면 안 되죠. 핵을 비싸게 쪼개서 팔 수는 있습니다. ICBM 정도는 쪼개서 팔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안보상의 이득, 경제적 이득. 그러나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멸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을 누가 도와주고 북한한테 누가 현금을 갖다 줍니까? 다만 이제는 핵을 완성했으니까 이걸 외교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만한 한국을 숙주 내지 뜯어먹는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는 민생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안 된다. 완전히 벌거벗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의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양해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끄림칙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끄림칙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끄림칙하게. 트럼프는 영웅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김정은도 문재인도 받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 야당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하겠다. 그 한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자유진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정부를 상대하니까요. 그러나 200만 재미동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백악관으로 편지를 쓰고 신문 광고를 내면서 우리는 뭘 원하느냐? 우리는 한미동맹을 원한다. 북한의 핵과 한미동맹을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있는 게 더 낫다.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인질로 갖다 바치는 것이 된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를 해야 한다. 북한이 핵만 부린다고 해가지고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진실을 전하는 영어 잘 아는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그런 단순 게임이 아니다. 트럼프와 미국, 김정은과 중국,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을 희생시키는, 한국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희생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문제니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